전쟁과 국제정치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과학적 전쟁 연구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 전쟁 연구의 그 효시가 되는 COW, 미시간 대학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나왔던 잭 리비 교수의 강대국 전쟁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로 이제 연구했었던 동양 국제정치, 중국적 국제정치에서 일어났던 전쟁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학술적인 내용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그 자연 상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일단의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러울 때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 살면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 갖고 놓고 살면서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상 나타났던 그 전쟁들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논문들 한두 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였을까, 평화 상태였을까? 이거는 말이죠. 어느 그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옛날에는 고기를 다 먹었대요. 그런데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것이 문명입니다. 농사 짓기 전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수렵 어로시대. 그러니까 뭐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곡물을 먹게 됐는데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수렵을 하고 살다가 농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수천 년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되었던 이 몸은 고기를 먹게 돼 있는데 지금 문명이 돼가지고 곡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병들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 자연 상태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이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겁니다. 문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명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연 상태 그리 힘들지. 아니야, 인간은 자연 상태 때도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그 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논쟁이 답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동원된 학문이 인류학, 고고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원이 되는 것이죠. 1940년대, 50년대 그 이전에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아주 좋았어. 그래갖고 원시 사회가 낭만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가 있죠. 시골이 더 좋았어. 옛날 시골일 때가 더 좋았어.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텔레비 없고 인터넷 없을 때가 더 좋았어. 그런 사람이 있고, 야, 지금 그런 시대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니?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다수설, 원시인들은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peaceful savage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야만인들은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설에 의하면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쟁은 별로 없었고 희귀했고,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그것은 그다지 해악이 심각한 일도 아니었으며 중요한 사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를 추종하는 학자들은 원시사회의 전쟁은 의례적 성격이 강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정치적인 인터레스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옛날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전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의식적이었다, 의례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인명피해도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고 공격의 효과도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1940년대 이래 한 50년 동안 다수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문이 항상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파라다임이 변합니다. 파라다임이라는 건 뭡니까?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관점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언제 만든 건지 아십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과 달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든,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이라는 거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죠. 율리우스력은 벌써 몇천 년 전 거죠.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가 아니라 별이 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임이 다른 거예요. 근데 파라다임이 달라도 파라다임이 다른 시대에 만들었던 달력 가지고 지금도 쓰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이 완전히 그냥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인데 과거의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는 설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달력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도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 뭐 이제 더 쉽게 변할 수가 있겠지, 이론이. 그래서 그 원시 시대의 전쟁, 프리미티브 워페어라는 그 개념도 이제 생기고, 원시 시대 때 인간들이 전쟁을 했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가 뭐 터니 하이라는 학자라든가 퀸시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시 시대의 전쟁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화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마가레트 미디 여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레트 미드는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저분의 책을 안 읽었어도 그냥 세계적인 인류학자라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저 사람이 1940년에 쓴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인간이 발명한 물품이다. 마음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마음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Warfare is only an invention. 전쟁이라는 것은 발명품일 뿐이다. Not a biological necessity.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생물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생물학적 필연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그 논문을 1940년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그렇게 그 유명한 논문이 됐고, 한 50년 동안 인간의 원시 상태는 평화였어 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그 주요한 저술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마가레트 미디 여사가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과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아예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 둘이 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서 싸우면 되잖아. 말로 안 되면은. 그 싸움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발명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레트 미디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리차드 리키라는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저 사람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리진. 인간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뭐 이러는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리차드 리키도 초기의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현장에서 분석하는 사람이지만은 18세기 정치사상가 잔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도 인간의 원시 사회는 상당히 좋아, 목가족이야. 저 사람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옛날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옛날 시골의 평화로운 모습. 도시가 돼가지고 평화가 깨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평화롭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오리진이라는 책 보십니다. 1977년에 나온 책인데, 오리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전부 다 인류학자들은 옛날 해골들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죠. 우리말로도 1983년에 오리진 해가지고 이제 번역이 나왔습니다. 리차드 리키라는 분은 1944년생이고, 뭐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인류학자죠. 마가레트 미드 교수 논문 잠깐 더 보겠습니다. Warfare is only an invention. 전쟁이란 발명품일 뿐이다. Not a biological necessity. 생물학적 필연은 아니다. 1940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 얘기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과학적 발명처럼 사회적 발명도 가능하다. 우리가 쓰는 많은 도구들이 과학적으로 발명된 도구들입니다. 사회제도 중 하나인 전쟁은 못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과학적인 도구들 중에서 못 쓰는 도구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소가 밭 갈 때 쓰던 걸 쟁기라고 그러죠. 쟁기. 지금 뭐 쟁기 있습니까? 쟁기는 지금 못 쓰는 도구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 트랙터가 나왔으니까. 마치 트랙터가 쟁기를 대체하고 자동차가 말을 대체한 것처럼 말이다. 전쟁이라는 제도를 인간이 발명했는데, 그 제도도 말이라든가 쟁기처럼 이제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행동도 그럴 수 있다. 전쟁을 완전히 쓸모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폐기해버릴 수 있는 다른 제도, 즉 쟁기에 대해서 트랙터를 발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전쟁이 이제 발명되었던 것인데 폐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뭐 저거는 약간 규범을 갖춘 논문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스키모 사람들 또는 피그미족들 다 찾아보고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은 서로 이제 다투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다수설이 되기 전에 소수설로 존재했던 거가
인류학자 레이몬드 다트라는 사람이 썼던 이론이에요. 구석기 시대의 해골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서 야기된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 뼈가 예를 들어서 몇십 개가 묻혀 있는데 이걸 가서 뒤져보고서 이 사람들이 전쟁하다 죽은 사람인가 또는 벌받아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했다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밝혀내는 겁니다. 머리에 화살이 박혀 있다라든가 이 머리에 화살이 박혀 있는 건 사형당한 것일 수도 있고 전쟁에서 죽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팔뼈가 부러진 걸 보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내리치는 걸 이렇게 막다가 죽은 것 같아. 아, 요거는 전쟁하다 죽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곰곰이 뼈를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폭력에 의한 죽음인 것들을 많이 발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몬드 다트라는 사람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도 옛날 그 원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냥 번역을 하면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저쪽 아프리카 남쪽에서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명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분석을 했는데 레이몬드 다트는 이제 물론 이 마가레트 미드보다 앞에 나온 사람이지만은 인간이 폭력적이라고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육식가였고 식인종이었으며 무기를 가진 사냥꾼이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사슴의 뒷다리 또는 앞다리 뼈로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원시 인류가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다트의 제자이며 차후 더욱 유명한 학자가 된 로버트 아드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요 레이몬드 다트하고 로버트 아드리가 서로 이제 스승 제자인데 이 사람들의 인류학 이론은 그 마가레트 미드류의 인간은 평화로웠다를 완전히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끝 무렵에 조직화된 전쟁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이들은 판단한다. 전쟁은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냥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뭐 패거리 싸움 같은 거는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더 페릴 같은 고대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은 사람들이 줄 맞춰서 걸어간 사람들이 싸운 것이 전쟁이다. 줄 맞춰서 걸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봤습니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머리 모양이 다르다. 모자를 썼다.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보다 높다는 뜻일 것이다. 즉 줄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즉 군인들이 있을 때, 즉 조직과 정치가 있을 때 일어난 폭력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레이몬드 다트, 로버트 아트리 이 스승과 제자가 원시사회의 인간 생활에 관한 현대인의 그 낭만적, 목가적인 생각을 무너뜨렸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 보겠습니다. 레이몬드 다트 교수가 이제 조그만 해골을 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원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남쪽의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거를 쭉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은 맨 처음에 인간의 맨 위를 루시라고 그래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얼굴 보면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로버트 아들이라는 레이몬드 다트 교수의 제자는 아프리칸 지니시스, 아프리카의 기원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 스승과 이제 거의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아트리 여러분 책 보실 텐데 A Personal Investigation into the Animal Origins and the Nature of Man 인간의 자연 상태, 인간의 본질 이거에 대해서 참 무지무지하게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어쉐이머 교수 책 최근에 번역한 거 이제 요 앞으로 나올 텐데 거기도 보면은 인간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남을 죽이는 뭐 동물은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본능적으로 죽이지만은 인간은 본능을 떠나서 이성적으로도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바로 아프리칸 지니시스는 1961년에 나온 책인데 자기 스승하고 같은 내용의 그 인간은 폭력적이었다. 원시사회도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수설이 폭력적인 것으로 이제 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대 인류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폭력인 전쟁을 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다만 어느 한쪽 이론이 완전히 100% 상대방을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을 평화적으로 살았다고 보는 이미지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전쟁은 문명의 산물이지 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된 조사 자료만 가지고 100% 어느 쪽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인간에 대한 폭력적 살상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기록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써져 있는 거가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 이전 시대를 선사라고 그러죠. 선사 시대는 뭐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선사 시대는 흔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역사 시대는 기록을 가지고 공부하고 선사 시대 때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돌도 찾아보고 벽화도 보고 뭐 벽화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 활맞은 벽화를 보시는데 이게 아니라 그 문자로 쓴 것도 있죠.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보면은 글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것들도 있고 그거를 뭐 지금 또 학자들은 보고 다 읽는다고 그러죠. 그 뜻을 다 해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해석을 하는 건 아마도 그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 가지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아 이때 활이 있었구나 창도 있었던 것 같으네 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과학적으로 화학 성분 분석하고 이게 몇 년 전 그림이라는 걸 찾아내면은 그때 이런 활이 있었다는 거, 창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무기 가지고 던졌습니다. 이게 창이에요. 근데 이 창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건지 소를 죽이려고 만든 것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논문에다가 제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기로서 만든 첫 번째 도구는 방패다. 그렇죠? 방패는 사람하고 싸울 때만 필요하지 동물하고 싸울 때는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서 전쟁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웨폰, 무기로 만든 첫 번째는 아마도 방패일 것이다. 창은 더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기 전에 뭐 소를 죽이려고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옛날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아 이건 확실히 전쟁이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분석을 다 해보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그 고고하게 과학의 이 도움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아 이 그림은 뭐 얼마 전 그림이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인간의 원시 상태와 그 전쟁 뭐 이런 걸 연구한 뭐 이제 이 콘라드 로렌츠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전쟁 원인 중에서 휴먼 레벨 인간 차원의 전쟁 연구할 때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그 과거 인간의 자연 상태가 평화적이었느냐 아니냐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콘라드 로렌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콘라드 로렌츠가 걸어가는데 뒤에 오리들이 따라가죠. 저 오리들은 콘라드 로렌츠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콘라드 로렌츠를 어미로 보고 따라가는 오리들입니다. 저 사람이 학문의 한 분야를 만들었는데 동물행동학이라는 그 이소올로지라고 합니다. 동물행동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어요. 노벨상 받는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원시전쟁에 관해서 재미있는 말들을 몇 마디 했는데 40만 년 내지 60만 년 전에 살았던 북경원인들을 시난드로푸르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을 보관하는 법을 알았고 그 불로서 자기 형제들을 구워 먹을 줄도 알았다라고 콘라드 로렌츠가 이제 기록한 걸 봤습니다. 불을 사용한 최초의 흔적 옆에는 사지가 절단되고 불에 태워진 북경원인의 거슬린 뼈가 놓여 있었다. 북경원인이 이제 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 풍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보다 현재 인류에 근접한 약 7만 년 전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창을 발명하였다. 그들이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골반 부분에 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인류의 그 제일 가까운 직접 조상을 크로마뇽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구석기 끝 무렵 3만 5천 년 전 그리고 기원전 12,000년 전 무렵에 생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동굴벽화를 보면은 저 사람들이 상당히 그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인간들이었다. 크로마뇽인의 동굴벽화는 그들이 촉이 달린 창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콘라드 로렌츠 교수가 이제 책에서 썼습니다. 저 사람 책 공격에 관하여 이건 뭐 우리가 벌써 이미 몇 번 설명했는데 이 책에 쭉 보니까
그 원시인들이 그린 그림 대부분은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시인이 그린 그림 예를 들어 100장을 봤는데 100장 중에서 98장이 평화로운 그림이니까 저 사람들은 평화로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 그림 한 장 있으면 전쟁이 있었다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백조는 흰새다. 어느 날 까만 새가 한 마리 나오면 그때서 백조는 흰새다라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검은 백조도 있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학문적인 주장을 할 때 퍼센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사례로 앞에 있는 걸 다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백조는 흰새다. 수원이죠. 이렇게 백조는 흰새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네. 흰새는 흰새다가 되니까. 근데 백조가 영어로 수원이죠. 수원. SWAN. 수원은 다 하얗다 그랬는데 어느 날 검은 거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 거를 다 엎어버리는 일을 블랙 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 블랙 수원 한 마리는 이제까지 그것이 맞는 줄 알았던 이론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라드 로렌츠 교수가 크로마뇽인들이 그렸던 그림 대부분은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평화로워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제 반칙이 나올 수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학자들이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책에 써놓은 건데, 1920년 현재 이집트와 수단 국경선 부근의 한 묘지에서 원시인들의 시체 59구가 발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해골의 약 40% 정도는 머리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해골의 작은 구멍들은 화살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었다. 근데 이거는 전쟁하다 죽은 것인지 사형당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남녀 시체 4구 중에 뼛속에 화살촉의 자국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시체 모두도 부상을 당한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팔뼈가 부러진 몇 구의 시체는 아마도 공격을 팔로서 막으려 하다가 죽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요거는 전쟁에 관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방패를 막았으니까. 바로 참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탐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그 마가레트 미드가 말한 전쟁은 발명품이다라는 말을 결정적으로 부수는 이론은 아닌데, 그러면 피그미들은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아까 자꾸로서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정말 낙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한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짧고 비참하고 위험하고, 그렇죠. Life is short, dangerous 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국제 정치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반대, 잔자크 루소와. 그런데 다른 종족과 싸우는 것이 없으면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거는 또 그건 또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COW 프로젝트에서는 9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하도 다양하니까. 그런데 부시맨족, 부시맨이라는 족속은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부시맨들은 지네들끼리는 무지무지하게 살인사건을 많이 일으켜요. 남하고는 안 싸웁니다. 부시맨이 다른 족속하고는 안 싸워요. 근데 부시맨이 지네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이제 인류학자가 가서 연구한 겁니다. 부시맨 종족의 경우 종족 내 살인사건 발생 비율은 1920년부터 1955년, 1920에서 1955년이 미국이 아주 갱들도 많고 폭력이 있던 그런 시대로 보죠. 미국 도시 이런 데가. 미국의 살인사건의 4배 정도 높은 살인사건이 부시맨들 사이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산업국가들의 살인사건 발생률의 20 내지 80배에 이를 정도로 부시맨 내부의 살인사건이 높다. 전쟁은 안 했다. 그런데 지네들끼리 살인사건은 그렇게 많았다. 그리고 아까 마가레트 미디 여사가 에스키모가 전쟁이라는 게 아니면 없다고 그랬죠. 평화적인 에스키모 종족의 한 부분인 카퍼 에스키모족 15가구와 초대면을 한 인류학자들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이 없어요. 다른 족속하고 안 싸워. 그런데 그곳의 성인 남자 중에서 살인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퍼 에스키모족, 평화적인 에스키모의 한 분야인 이 사람들을 만나본 학자들이 그곳의 성인 남자가 거의 모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족 간의 집단적인 싸움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을
평화적인 야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개념이 더 발전되면은 전쟁은 조직이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 조직은 어느 정도 커야지 전쟁도 하지. 우린 국가는 전쟁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학자들이 별걸 다 공부해놨더라고요. 고고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약 7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 살기 시작함으로써 최초의 인간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700 내지 1500명은 돼야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나라 생기기 전에 뭐 시족사회, 부족사회 하는데 그거가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뭐 한번 우리가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렵 이들 떼거리의 두목은 그다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외부의 적과 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내부에서 서로 싸움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었을 것이다. 엠버라는 교수가 인간이 정치 조직이 되고 다른 조직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무리의 숫자는 2만 1000명은 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계산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다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댔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우리가 이 논문들에서 발견했는데 2만 1000명 이상 되는 무리가 있어야지 정치화된 군대도 만들 수 있고 이웃 집단하고 전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사람이 적었던 그 옛날에 그 원시 종족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마가렛 미디 여사의 말이죠. 그렇지만 지네들끼리 사례는 많았다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오토바인이라는 교수가 원시전쟁만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50개의 원시 부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원시 부족들 중 66%는 거의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The Evolution of War, 그러니까 전쟁의 진보라는 건데, 이거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그 도표를 인용한 거예요. 국가, 종족, 부족, 떼거리를 그냥 밴드를 제가 떼거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한 경우, 그 50개의 원시 부족을 보니까 쉬지 않고 전쟁을 한 경우가 30회나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마가렛 미디 여사라든가 리차드 리키라든가 또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야라는 잔자크 루소 같은 사람들이 견해와 정다른 그런 그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예. 오토바인이라는 분은 뭐 그냥 전쟁에 관한 그 고대 전쟁 책을 한두 권 쓴 거가 아닙니다. The Anthropology of War, How War Began, 그리고 The Evolution of War, 지금 우리가 소개한 도표가 나온 The Evolution of War라는 전부 다 뭐 나온 지 꽤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재미있는 그 연구를 해봤어요.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까 제가 그랬죠.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거로 치면은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전쟁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전쟁 얘기가 3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옛날 역사책 보면 전부 전쟁 얘기죠. 고구려도 전쟁 얘기, 신라도 전쟁 얘기, 뭐 전쟁의 빈도가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미국의 그 노만 카진스라는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기자고 무슨 이제 전쟁을 전공한 학자는 아닌데 기자 출신이고 프로페서도 했군요. 그리고 And World Peace Advocate, 세계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평화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1954년에 쓴 글인데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이거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한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그런 그 지식인의 잡지였습니다. 그 Saturday Review라는 잡지 1954년 판에 이분이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냐를 자기가 이제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1954년부터 거꾸로 BC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구 전체에서 14,500개의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뭐 하여간 그 역사책을 열심히 읽은 거죠. 그리고 BC 3600부터 54년까지 지구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에 불과했으며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약 35억의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3600에서부터 1954년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을 다 치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전쟁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35억 명이나 된다. 그리고 지난 5600년 동안 BC 3600에서부터 이제 서기 1954 그러면 대략 한 5600년 되죠. 이 세상 어딘가에선가 연평균 2.6회의 전쟁이 발생한 것이며 이 기간을 살아온 185세대의 인간 역사에서 일생 동안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 세대는 단지 1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185세대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10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 그냥 한 80세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1940년에 태어났으니까 2차 대전할 때 태어난 겁니다. 1940년생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그분들은 어렸을 때 6.25라는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은 혹시 월남전쟁에 전쟁하러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940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생 동안에 3번의 전쟁을 겪은 거예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2차 대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론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뭐 다 70세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어른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남침이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하고 중국이 또 싸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그 국제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만 카젠스 교수의 14,500이라는 주장이 이게 근거가 있는 거야 하고 그 프란시스 비어 교수는 우리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분의 책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그냥 한번 맞는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해놓은 것이 COW 프로젝트하고 루이스 리차드슨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다 만들었죠. 이분이 그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를 지구 역사에다 대비해 본 겁니다. 어떤 편향성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더 평화롭고 지금이라고 더 뭐 전쟁이 만연하고 그런 것은 없이 예를 들어서 찡거스몰 교수가 만든 데이터 뭐 1816년부터 우리가 전번에 소개한 게 2007년까지죠. 그 기간 동안에 난 전쟁을 몇천 년에 대입을 해보고서 계산해 봤더니 노만 카젠스가 주장한 그 전쟁 데이터가 맞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어 교수에 의하면은 기원전 3600년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일어난 전쟁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13,600에서부터 13,650회의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는 데이터를 도출할 수가 있었다. 전쟁이 많은 때도 있었고 없는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게 딱 맞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미시간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그거를 똑같은 시기별로 그 같은 횟수로 적용했을 때 노만 카젠스가 말한 BC 3600년서부터 이제 1900년대 후반까지 중후반까지 일어난 전쟁 숫자가 대략 13,600, 13,650 나오는 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역사에 전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쟁을 다 겪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 겪고 사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들 1945년까지는 2차 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일본 사람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죠. 한국 사람은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힘들었고 월남에 군대 파견하고 그랬으니까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전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미국 국민들은 전쟁이 크지는 않지만은 미국은 뭐 그냥 쉬장큰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냉전이 끝난 1989년부터 1990년 무렵부터 뭐 2015년까지 미국이 7개의 전쟁을 미국이 직접 시작을 했다라고 미오셰이모 교수가 이제 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쟁이 뭐 많았다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 같아요.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러시아의 그 사회학자고 이제 나중에 미국 와서 살았죠.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의 90% 정도는 전쟁의 역사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즉 역사가 기록된 이래 한 15,000번 정도 전쟁이 지구 방방곡곡에서 발생했고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2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이 사회학자도 전쟁 데이터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나오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130페이지군요, 이게. 이 책이 한 580페이지 되는데, 오늘까지 공부한 거 한 130페이지까지 공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과학적 전쟁 연구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이 몇 개 이상 났다는 걸 쭉 썼는데, 뭐 그냥 한두 개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이트 교수가 1480년부터 1941년까지 연구한 전쟁의 연구라는 책에서 주요 전쟁이 200회 이상 발생했다. 리비 교수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강대국 전쟁이 119개 있었다. 소로킨은
지금 방금 얘기한 소로킨은 1100년서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 862개의 전쟁이 있었다. 리차드슨은 1820년부터 1949년까지 317회의 치명적 싸움, Statistics of Deadly Quarrels라고 저희들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싱거스몰은 1965년까지는 367회. 우리가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작은 전쟁, 큰 전쟁에서 1,500회가 넘죠. 꼭 국제 전쟁이 아닌 전쟁 나치니까. 그래서 이게 전쟁 데이터는 이렇게 바뀌지만은 하여간 학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별로 뭐 전쟁이 많은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고 그런데 킨슈라이츠 교수 거를 보니까 19세기가 유난히 전쟁이 많았다. 1800년대. 근데 이거는 또 잭 리비 교수가 말한 거랑 좀 다르죠. 잭 리비 교수는 19세기는 평화의 시대 아니야? 외교의 황금 시대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지? 우리가 전쟁 정의할 때 그랬습니다. 킨슈라이트 교수는 직접 총을 안 썼더라도 몇만 명 이상이 전투의 현장에 갔으면 그걸 전쟁으로 치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마디 더 한다면은 학문하는 마음은 오픈 마인드들해야 됩니다. 왜 서로 달라? 네 데이터는 왜 달라? 그러면 학문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하니까 공부해봤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기르고 지혜를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시사도 물론 뭐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그 개념으로 이제 전쟁과 국제정치 이것도 하고 또 뭐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고 뭐 보니까 뭐 영하 20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